났다고 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좀 된 친구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2의 한 학생을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요. 축제 때 그때가 이제 그 레드벨벳이 러시안 룰렛 그거 할 때였는데요. 자기가 이제 그 축제 때 그 러시안 룰렛 춤을 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쌤 저 아이린이었어 아이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넌 아이린이 아니라 이런이야 이런 아이린 같은 소리 하고. 자 데일리 결과를 좀 볼까요? 기대되는데. 성훈이 아까 제가 단톡방에 쓴 거 봤어요? 저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네. 네 이따가 퇴근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네. 걱정적인 건가요? 저희 소설량 안 나온대요. 그래요? 역사쌤이 소설량 안 나온다 하시던데. 그놈의 역사쌤 진짜 지난 시즌부터 진짜 그놈의 역사쌤 진짜. 역시 배웠네요. 3번이 그래 3번이 어려웠어. 나도 인정. 단톡방에 있어. 오히려 요 부분이 좀 더 할만했나 보네. 내가 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답이 2개였거든. 오케이. 역시 3번. 그래. 이거 어려웠죠? 그렇죠. 3번 문제는요, 사실 고1 한 2학기 수준 정도로 내봤어요. 네, 고1 2학기. 그래서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뭐 잘하셨는데요, 여러분? 제 생각보다는 잘하셨어요, 세 분 다. 내 생각보다. 되게 낮으시는데. 아니 내 생각보다 잘했다고. 얼마나 낮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1번은 저는 솔직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지 마요. 2번, 3번은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출제를 하면서도요. 이거를 과연 고등부 학생들한테 내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제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잘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놈이죠? 여기가 이제 틀린 건데요. 이제 생각보다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지시대명사에 대한 건데 아마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앞에 나와 있는 요 symptoms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대시 아니라 복수형인 도주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추가로 써놓은 설명을 보자면 symptom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시 아닌 도주를 사용해야 적절하다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대명사라는 게 언제는 무슨 원을 쓰고 언제는 it이나 them을 쓰고 또 언제는 that이나 does를 쓰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대명사를 어느 상황에 뭘 써야 되는지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에 맞게 does를 쓴다가 이 부분에서는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사 관련된 건데요. 사실 원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개조를 해봤습니다. 이 원문이 38쪽에 있는 거거든요. 38쪽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이제 고등부의 느낌을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변형해서 내본 겁니다. 원래 문장에는 the police investigated the cause of the accident 이러고 문장 끝났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아니에요. 입으로 나왔으니까 입으로 납니다. 자, 그래서 the car accident that killed 4 people was caused by drunk driving and speed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제가 변형해서 제 내용 순서를 조금 바꾼 겁니다. 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구성을 제가 좀 이제 건드린 건데요. 자, 일단 보자면 고문문석상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 형태고요. 콤마 나와 있고 여기서 끊겼습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관계대명사가 위치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라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가 뭐냐? 뒤에 일단 목적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car accident를 가리킵니다. 그 자동차 사고인데요. 그 자동차 사고가 뭐뭐에 의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해석상.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로 써서요 was caused라고 쓰는 게 적절하겠죠. 됐나? 뒤에 목적어도 없고 사고가 유발되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보면은요 뒤에 그냥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을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확하게 이 선행사가 가리키는 게 뭐냐, the car accident냐라는 걸 알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수일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제일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사실 복합된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두 번째 거를 보자면요, 지금 이제 다시 이어서 볼게요. which was caused,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문장과 요 앞 문장은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통해 문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형을 두 개를 쓰는 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보자면요, 여기 콤마 나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접속사도 없고 관계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사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동사형을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결국에는 4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리고 4명의 사람들을 결국 죽였다야.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해석은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해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말을 써야 돼. 지금 여기다가 그리고 뭐뭐 했다 라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면서 동시에 동사는 못 써요. 그럼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분사 구문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분사 구문은 동사가 아니죠. 그리고 분사 구문은 요 뜻이 있죠. 연속 동작으로서. 그러니까 여기가 분사 구문 자리라는 걸 일단 확인했어요. 됐죠? 자, 분사 구문 자리인 걸 확인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능동, 수동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당연히 4명의 사람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 얘네를 죽였다라는 거니까 능동형인 ing형을 써줘야 맞겠죠. killing의 의미상 주어는 누굽니까? 위치예요, 위치. 얘가 의미상 주어야. 근데 얘는 누굽니까? 결국에는 the car accident죠. 됐어요? 결국에는 그 차 사고가 결국에는 4명의 사람을 죽였다. 됐나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등부 버전입니다. 이게 고등부 버전. 알겠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제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왜냐면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예문은 나온 거였지만. 근데 그거 감안하고 봤는데 여러분이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자, 3번 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봐봐. 주어 동사 나왔어. by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in 전치사에 컬에서 명사 나왔어.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완전한 문장 중에 수식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consist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동사랑 is played라는 동사랑 연결할 거리가 없어요. 접속사도 없고 관계사도 없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동사 자리가 아닌 겁니다.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동사를 쓸 거면 여러분들 and를 써야 돼요. 여기다 and를 써야 돼, and.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봐. 쌤이 여기다가 and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법상 맞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쓴 거에는 and가 없죠. 자, 우리 전에 배웠던 그 문법 책에서 분사구문 좀 기억해보자.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나와 있을 때 지우고 ing 이게 분사구문 아니야. 그렇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를 ing형으로 쓴다. 이거잖아요.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럼 한번 해볼게. and 접속사 지웠어. 주어는 each 팀인데 여기서는 wheelchair basketball이야. 주어가 똑같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우면 안 되겠죠. 냅둬.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됐나요? 그래서 consisting이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답을요, 여러분, 요 each 팀 앞에다가 and를 붙이는 쪽으로 답을 쓰셔도 정답 인정입니다. 이것도 정답은 돼요.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 의도는 뭐냐? 과연 여기 있는 consist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느냐를 제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낸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고등 문제가 되고요. 이런 유형으로 시험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고2, 고3 때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는데요. 여러분은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주어 동사를 여러 개 연결을 하려면은 반드시 접속사나 뭐 의문사나 관계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콤마만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없이 콤마만 나와 있어. 아, 그럼 여기 동사 자리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고1까지는 끝입니다. 끝. 대부분 이걸로 많이 내요. 학교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 진도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 유닛 2 부분을 볼 거고요.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첨삭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꺼버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40쪽 명사 대명사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41쪽에 잠깐 보시면요. 명사 대명사 수식어의 일치란 해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it, them, 두 번째 that, those, 세 번째 one, ones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자, 일단은 명사 대명사 일치 파트에서는 뭐 중요한 게 그냥 사실상 대명사 파트예요. 대명사 파트. 자,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대명사의 종류를 한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인칭 대명사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시 대명사 있죠. 관계 대명사는 제외할게요. 파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제기 대명사 있죠. 또 뭐 있죠? 어떤 거요? 소유 대명사.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써볼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one, another, the other. 뭐예요? some, others, the others. 얘네를 뭐라고 그러죠? 부정 대명사라고 하죠. 부정 대명사. 자, 이렇게 종류를 그냥 일단 다 제가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무수한 이제 대명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대명사들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5개 중에서 출제율 부동의 1위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부동의 1위 절대 1위입니다. 절대 감자. 수능 출제율 90% 이상입니다. 굉장히 출제율이 높죠. 그러니까 그냥 뭐 웬만하면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내신 대비 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내신 대비 할 때였나? 12월 달에 우리 다 같이 이제 내신 대비 했었잖아. 그때 이제 수능을 12월 초에 봤었죠. 그때 그래서 수능 문제를 제가 띄워드렸었는데 성원이가 그때 문제 맞췄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 자, 아무튼가. 근데 그때 그 수능 문제에서도 이 인칭 대명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도 매년마다 이 인칭 대명사는 나왔었습니다. 단골이야, 단골. 왜 그럼 그렇게 잘 나오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는데요. 얘네들을 하나씩 빼갖고 제가 기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을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인칭 대명사. 여러분 그 제목을 보시면 명사 대명사의 일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치. 우리가 영어에서 존재하는 일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쓰셔도 되고 잘 들어보세요. 성, 수, 격, 시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성, 수, 격, 시제. 이거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성이라는 거는 성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건데요. 성별의 일치는 지금 현대 영어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두 번째 수의 일치.
가장 대표적인 일치죠. 시험 출제율 굉장히 높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단수냐 복수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뭐 명사구나 명사절, 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왓절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수일치의 기본 중 기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격입니다. 이 격의 일치라는 건 뭐냐? 주격 쓸래, 목적격 쓸래, 소유격 쓸래 이런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이 격의일치라는 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격의일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저기 효린이가 말했었던 이 소유대명사 그리고 인칭대명사의 목적격과 비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문제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시제일치. 근데 사실 명사대명사는 시제와는 관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일치 탈락입니다. 그러면 결국 명사대명사 일치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수의 일치와 격의 일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와 격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뭐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의 일치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격의 일치 같은 경우는 이 대명사의 종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인칭대명사입니다. 자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은 수의 일치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시냐 댐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가 출제율이 높은 거예요. 제가 아까 수능에서 거의 매년 가까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시냐 댐이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댐이냐 아니면 themselves냐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 쓴 거예요. 댐이냐 themselves냐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소유대명사에 관련된 건데요. them이냐 아니면 theirs냐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복수형으로 쓰긴 했는데 이건 꼭 복수형뿐만 아니라 뭐 힘이냐 히즈냐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시냐 이치는 안 되는구나 뭐 her냐 hers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유형 이제 1, 2, 3번을 썼고요. 가장 많이 되는 이 빈출 순서대로 쓴 겁니다.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자 그러면요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1번이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안타깝게도 얘는요.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요. 해석해요. 해석밖에 없어요.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이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뭐 단수를 가리키냐 아니면 뭐 복수를 가리켜서 댐이냐 이건 해석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팁을 좀 드릴게요. 팁. 팁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것을 대신합니다. 앞에 나온 것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시나 댐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앞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앞부분 아시겠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팁. 두 번째는요 앞부분을 보는데 가까운 것부터 찾으세요. 가까운 것부터. 이게 그나마 팁입니다.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이시냐 댐이냐를 푸는 건 기본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을 만약에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못 풉니다.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기본은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좀 일종의 팁을 주자면 이런 문제, 뭐 이세 밑줄 쳐져 있거나 댐에 밑줄 쳐져 있어서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앞부분을 보시고 앞부분 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거에서부터 이제 단수와 복수 명사를 찾아보면서 그걸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야. 가까운 것에서부터. 왜냐면 우리가 막 너무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대명사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성원이한테 성원아 너 혹시 예전에 걔 생각나냐? 이렇게 말했어. 그럼 예전에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걔가 내가 지금 누구 말했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렇지? 왜? 오래됐으니까. 내가 그 친구 이름을 이제 언급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친구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권국이를 말하는지 상준이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명사를 말할 때는 가까운 것에 있는 거를 보통 대신할 때 대명사를 쓰지 멀리 있는 것은 우리가 대명사를 쓰면 소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은 그냥 일반 명사로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의 기본은 뭐다? 가까운 것부터 찾는 게 기본이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댐이냐 댐셀브즈냐. 사실 이거는 인칭대명사 파트라기보다는 제귀대명사 파트에 가까운데요. 어차피 제귀대명사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중등 문법책을 보면은 제귀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제귀대명사는 뭐 제귀용법 있고 뭐 강조용법 있고 뭐 강조용법 뭐 생략되고 무슨 뭐 있냐 뭐 by oneself 뭐 for oneself of itself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관용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제귀대명사는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귀대명사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제귀대명사를 언제 쓰냐예요. 언제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제귀용법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셀프라는 놈을 대체 언제 쓸 건데? 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귀대명사라는 놈은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게 바로 제귀대명사예요. 정확하게.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때 쓰는 게 제귀대명사다.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유형인데요. 지칭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지칭추론. 이건 이제 내신에서는 간혹 나오는데요. he나 she나 it이나 they, them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 이제 있죠. 제가 사실 내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he told him that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가 그에게 대절이야를 말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랑 얘는 다른 인물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셀프를 안 썼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셀프를 썼다면 뭐야? 얘네들이 동일 인물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셀프를 안 썼다는 건 뭐예요? 둘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귀대명사의 기본은 뭐냐?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댐슬레 댐셀브즈 슬레의 문제도 역시나 얘도 해석이에요. 해석이야. 근데 1번에 비해서는 좀 쉽습니다. 왜냐? 1번 이시냐 댐이냐 문제는요. 그냥 다 찾아야 돼. 그냥 단수명사 복수명사를 그냥 앞부분을 다 훑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어디만 잘 보면 돼? 얘는 주어만 잘 보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찾는 것이 핵심. 의미상 주어를 찾아갖고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제 우리 또 어법을 또 잘못 배우신 분들이 뭐 맨날 for 목적격, 뭐 of 목적격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요. 문장의 주어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소유격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문장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em이냐 there's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 3번 유형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격과 소유 대명사를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목적격은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써야겠고요. 소유 대명사는요 주목보 자리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 소유 대명사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게 이 there's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there 플러스 명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잖아.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 대명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소유 대명사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특정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거다. 즉 더 쉽게 말하면 앞부분에 얘네들도 결국엔 대명사니까 앞을 봐야겠죠? 앞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한 복수명사가 나와 있다면 댐이 되는 거고요. 단순한 복수명사가 아니라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버전이 나왔다면 그럼 소유대명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얘는 얘도 물론 해석적인 요소가 필요하긴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형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은 이제
소유 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고요. 얘가 안 나와 있으면은 그냥 목적격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예요, 이거.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로 갈수록 풀이법이 쉽거든요.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풀이법이 어렵죠. 어렵다는 거는 해석에 좀 더 의존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출제율이 높은 거예요. 되셨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지난 뭐 대치형 문법 이런 거는요. 문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건 어법이에요. 어법. 이 어법이라는 건 문법과 해석이 결합된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시게 되면은요. 이 어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문법을 갖고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즉 해석을 안 하고는 문법 문제, 어법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를 좀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그게 41쪽에 그 1번의 두 번째 박스를 보면 that vs does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유형이 되고 오늘 데일리 테스트 1번에 나왔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기다가 3번으로 쓸게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유형은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대신이야 도지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얘냐를 구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단수냐 복수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거는 똑같아.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대명사라는 거는 대체 아니 우리가 it도 뭐 그것이라 해석하고 that도 상황에 따라 그것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그럼 언제 that을 쓰고 언제 it을 쓰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that이나 does를 쓰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예 that이나 does라는 놈을 언제 쓰느냐 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that이나 does를 쓰는 상황이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접속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저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인데 얘가 어떤 특정 명사를 대신할 거 아니야, that도요. 근데 어떤 놈을 받을 때 대체 that이란 놈을 쓰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 씁니다. 비교하는 상황. 주로 비교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주로 한 문장 내에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한 문장 내에서예요. 대명사 it이나 them 같은 경우는 한 문장 내에서 대신할 필요는 없죠. 그 전 문장이나 오죽하면 뭐 심하면은 그 전전 문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it이나 them이나 이런 거는요. 근데 that이나 dos는 주로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거를 피하고자 쓰는 경우가 바로 that 또는 do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로 비교하는 상황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또 주로 이 that이나 dos는 수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that이나 dos를 수식해주는 애들도 웬만하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에 의해 수식을 주로 많이 받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두 번째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막 that of 어쩌고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that은 주로 안 쓰고 dos는 많이 쓰는데 도즈하고 뭐 예를 들어 후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전명구에 의해서 수식을 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인칭대명사는요 수식을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 내가 아까 안 써줬는데 인칭대명사 부분에 만약 필기하셨다면요 그 얘기를 좀 써주세요. 인칭대명사는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형용사의 종류랑 상관없어요. 어떤 형용사든 인칭대명사를 수식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pretty she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pretty girl은 많이 들어봤지만 왜? she는 인칭대명사죠? pretty의 수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니 선생님 왜요? 왜 인칭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그녀는 뭐 예쁜 그녀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면요
이 인칭대명사라는 놈은요, 좀 표현하자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녀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she라는 한 단어에 그녀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she is 뭐 pretty하고 뭐 rich하고 뭐 돈이 많고 뭐 키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이 있어. 그 모든 설명이 she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she가 됐든 뭐 어찌 됐든 인칭대명사라는 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수식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경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오니까요. 어떤 거냐면 독해에서는 이제 간혹가다가 나오는데요. 예전 그 성경책 같은 거를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나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성경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시라고 물론 표현을 하겠지만 그냥 그분께서 오셨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 뭐 예수나 하나님을. 그러면 그때 그분이라는 표현을 그냥 he라고 써요. he 영어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he는 뭐냐면은 어떤 그 특정 대상을 대신해서 쓰는 he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더 원의 개념이야. 더 원. 그냥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더 원 대신에 그냥 he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he라는 게 특정한 어떤 남자를 대신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이제 뜻할 때는 그때는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he, who 하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법에서는 안 나와요. 어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독해에서는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고. he 다음에 who가 나왔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해석하시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1번을 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교하는 상황이라는 걸 딱 떠올리면 당연히 비교 구문이 생각나야겠죠. as 1급 as나 비교급의 than이나 그렇죠. 근데 꼭 as 1급 as 비교급의 than만 비교하는 상황으로서 쓰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누구누구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이런 표현이 있죠. A는 B와 비슷하다. 비교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뭘 안 썼습니까? 비교 구문을 쓴 건 아니죠. 됐어요? 거꾸로 뭐뭐와 다르다, be different from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얘도 역시나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교 구문을 쓴 건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그럼 모든 상황을 아울러서 제가 비교하는 상황에 이렇게 대신한 도주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문을 좀 같이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요. 거기 이제 the weather there is hotter than that of 서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문장에서 제가 쓴 이 세 조건이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비교하는 상황 맞습니까? hotter than 비교구문 나왔죠. 두 번째,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거죠. weather라는 말을 또 쓰기 싫으니까 that이라는 단수형으로 써준 거고요. 세 번째 어떻습니까? 주로 수식받는 경우가 많다. that 뒤에 뭐가 나왔어요? 전명구 나왔죠. 됐나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신하 도즈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신하 도즈도 역시나 아까 있을래 됨쓸래와 같이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조건이 까다롭잖아. 그렇죠? 딱 보면 이제 이 조건이 이제 여러분이 눈에 익다 보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앞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곳의 날씨가 서울의 그것보다 따뜻하다는 거니까 서울의 날씨를 말하는 거겠네. 날씨니까 단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같은 예문은요. 지금 이제 비교 구문을 쓰지는 않았죠. 하지만 비교하는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leaves were like 나왔잖아. 뭐뭐와 같다. 그렇죠? A는 B와 같다. 그럼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됐나요? 비교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leaves랑 those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을 피한 거고 those of animals라는 전명구 나왔고요. 됐어요? 전부 다 이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대기대명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유대명사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부정대명사 볼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부정대명사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어법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고등어법에서는 맛이 없어. 고등어법에서. 그러니까 중등어법까지는 사실 이제 뭐 one, another, the oth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설명도 제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어법에서의 부정대명사는 그다지 뭐 이렇게 좀 중요한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설명하고 제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거기 41페이지 맨 아래 3번 보시면 명사의 수식어 구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수량 형용사에서 배운 파트거든요. 셀 수 있으면은 man이나 few, 셀 수 없으면은 뭐 much나 아니면 little 뭐 이런 거 쓴다는 거, 그거에 관련된 거니까 좀 더 내용을 보고 추가 설명이 있으면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42쪽 가보자. 자, 명사대명사의 수일치 1번 케이스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단복수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있을래, 됨쓸래, 됐을래, 너드쓸래 이런 문제. 아이고야 우리가 자 입니다. 단순한 문제고요. 두 번째, 인칭대명사와 소유대명사. 아까 설명드렸죠? 핵심은 뭐다? 소유대명사란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넘어가죠. 세 번째, 인칭대명사 대 제기대명사. 아까 설명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기대명사는 언제 쓴다? 주어와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도 물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문을 보시면 he looked at himself라고 나와 있는데 그와 그가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himself를 쓴 거겠죠. 동일인물인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뒷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in the mirror라고 나와 있잖아. 거울 속에 비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다 설명했어요. 이 케이스 1, 2, 3 제가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아래에 further study 부분에 이제 one, other, another의 이제 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one, another, the other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 2, 3, 4와 같이 아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잘 못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를 이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 4번으로 쓸게. 자, 뭐 부정대명사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라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어떤 뭐 물건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길 가다가 효린이랑 박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 효린이랑 모르는 사이야. 그러면은 내가 효린이의 이름 대신에 뭔가 말할 뭐가 없잖아. 그냥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끼리 박치기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박치기하고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으면은 야, 나 오늘 오다가 아씨 어떤 그 머리핀 그 꽂은 애랑 머리 박치기 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정보가 없는 무작위의 것을 이제 랜덤으로서 이렇게 대신하는 명사를 쓸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부정대명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정대명사는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one, another, the other. 뭐 사실 이거 진짜 많이 설명했는데 매번 설명해도 매번 까먹어서 다시 써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ones 또는 some, 그다음에 others, the others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one의 복수형을 some으로 써야 되는지 ones로 써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ones랑 some은 다릅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ones는 아닙니다. 얘는 잠깐 제가 제외시키고 나머지들을 좀 볼게요. 부정대명사의 종류는 one, some, other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one에 s 붙이거나 other에 on 붙이거나 other에 s 붙이거나 other에 더 붙이거나 other에 더 s 붙이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부정대명사의 종류는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one과 some이라는 거는 무작위의 어떤 하나, 무작위의 어떤 여러 개를 처음에 언급할 때 쓰고 싶은 게 one 또는 some이 되는 거죠. 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치를 좋아한다고 쳐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떤 사람 처음에 언급하는 그냥 무작위 어떤 한 명을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one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 사람을 말할 때는 우리가 some people이라고 쓰겠죠. other라는 개념은요, 여집합의 개념이에요.
아 집합을 안 배웠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거예요. 됐어? 처음에 뭐 원을 언급했든 썸을 언급했든 간에 이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것이 other라는 개념인데요. 처음에 언급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another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여러 개가 된다면 other지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언급한 거와 아예 다른,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말할 때는 the other, 나머지 싹 다를 말할 때는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the other와 another 이 차이점이 뭐냐면 더가 붙어 있으면은 나머지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고요.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도